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식올림픽 시즌2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김민겸입니다. 오늘 국내 증시 양지수 보합권 내에서 엇갈린 모습을 보이며 마감을 했습니다. 자세한 지수 상황 바로 한번 체크해 보시면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가 발목을 잡았다라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전일 대비 0.19% 상승한 2,599선에서 마감을 했고요. 코스닥은 2차 전지내에서도 에코프로 그룹주 그리고 HLB의 이 부진 속에서 좀 제한적인 움직임을 가져갔죠. 전일 대비 0.35% 하락한 775선에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수급 상황도 살펴보시면요. 오늘 또 옵션 만기일이다 보니까 수급이 굉장히 변동성이 강했던 것 같습니다. 특히나 동시호가 갈수록 어지러웠던 상황인데요. 코스피 시장에서는 외국인이 그래도 마감 이후에 매수로 전환해주는 모습, 그리고 개인 또한 매수로 전환해주는 모습 보여줬죠. 개인과 외국인이 쌍끌이 매수를 보인 가운데 기관은 오히려 팔자세를 외쳤습니다. 기관이 3천억 원 가까이 물량을 내던지는 모습 포착이 됐고요. 코스닥 역시도 매매 동향 확인해 보시면 코스닥에서는 양 매도가 출회가 됐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쌍끌이 매도세를 보였고요. 반면에 개인 홀로만이 사자세를 외치면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수와 수급까지 살펴봤는데 이데일리 스핀을 통해서 오늘 국내 증시 흐름까지 한눈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단연 이 경영권 관련된 이슈부터 좀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단기 테마 내에서 1등을 차지한 항공과 2등 경영권 분쟁 관련된 이슈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고려아연과 영풍정밀의 이 바톤을 이어받은 티웨이 항공이라고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대명 소노 시즌이 티웨이 항공 관련해서 경영권 확보에 나선다라는 보도를 또 발표를 했죠. 이 같은 소식으로 인해서 오늘장에서 티웨이 항공 관련주들 줄줄이 신고가를 경신하면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이 예림당 같은 경우엔 티웨이 항공 일대 주주이고요. 그리고 대명 소노 시즌, 티웨이 홀딩스 모두 다 상한가 기록하면서 마무리를 지었고 티웨이 항공 또한 오늘장에서 두 자릿수 이상의 급등세를 보였는데 항공 관련해서는 다른 또 호재성 모멘텀도 덧붙여졌습니다. 9월 달 이 여객 수송 실적이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라는 소식으로 인해서 오늘장에서 대한항공 그리고 아시아나항공을 비롯한 기타 다른 LCC 업체들까지도 오늘장에서 상승세를 보였다라는 부분 특징적으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이슈로는 사실 많은 이 개인 투자자들의 좀 아픈 손가락 같은 삼성전자 관련된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의 시가총액 상위 종목 반도체 투톱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오늘장에서 확실히 다른 모습을 보여줬죠. 삼성전자 전거래일에 이 잠정 실적을 발표했는데 예상치를 하회했습니다. 이에 대한 여파를 오늘까지 받은 모습이죠. 오늘장에서 2% 넘게 하락세를 보이면서 종가를 58,900원 형성하면서 마무리를 지었는데 지금 외국인이 8월 23일부터 9월 2일을 제외한 계속 오늘까지도 팔자세를 외치고 있다라는 부분을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반면에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오늘장에서 5% 가까운 상승 흐름을 가져갔는데요. TSMC 관련된 호실적 여기에 대한 모멘텀을 좀 받은 것 같습니다. TSMC 실적이 잘 나왔습니다. 예상치보다 상회했고요. 뿐만 아니라 AI에 대한 견조한 수요를 여기서도 확인을 할 수 있었는데 이와 관련해서 오늘장에서 SK하이닉스뿐만 아니라 HBM 관련주, 한미반도체를 비롯한 여타 다른 종목들까지도 상승세 보였다라는 부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현대차 관련된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오늘장에서 흐름이 아쉬웠다라고 해야 될까요? 현대차 관련해서는 지금 인도법인 상장 22일께에 있다. 자금이 총 4조 원 가까이 조달을 할 것이다. 라는 긍정적인 모멘텀에도 불구하고 오늘장에서 현대차는 보합권에서 제자리 걸음으로 마감을 했고요. 기간은 1% 상승 그리고 여타 다른 이 자동차 부품주들까지도 제한적인 움직임을 가져갔습니다. 과연 자동차 관련주들 이 이슈로 인해서 또 후반에는 어떻게 움직일 수 있을지까지도 관전 포인트로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국내 증시 흐름까지 한눈에 한번 살펴봤는데요. 여전히 시장에는 이슈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 CPI 발표 그리고 내일 또 한국은행의 금통위까지 여러 가지 일정을 앞두고서 우리는 과연 어떤 또 자세를 취해야 될까요? 오늘 또 국내 증시 하루 마감을 정리를 해보고 내일장 전략까지 세워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올림픽 시즌2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오늘 하루도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국내 증시는 늘 아쉬운 것 같습니다. 미국 증시, S&P 500 지수, 다우존스 산업지수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는데 국내 증시는 유독 좀 부진한 것 같죠. 오늘 양지수 보합권 내에서 엇갈린 모습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과연 우리가 이 안에서는 돌파구 어디서 찾아봐야 될지 오늘 또 시장에 대한 해법 차근차근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전문가님 만나보도록 할게요. 이형석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하루 쉬고 돌아왔는데 국내 증시는 역시나 좀 지지부진한 양상이었습니다. 미국 증시의 발끝을 좀 따라가려고 하는 움직임은 보이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일단 우리 시청자분들께 인사와 더불어서 앞으로 시장 어떻게 좀 전략을 세워야 될지도 같이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영석 전문가입니다. 오늘 먼저 시장을 말씀드리기 전에 건강 조심하십시오. 돈 잃고 건강까지 잃으면 정말로 마음이 안 좋은데, 자, 우리나라 시장 오늘 좀 사실 굉장히 어수선한 분위기였습니다. 예, 뭐 사실 경영권 나오고 또 삼성전자 또 오전부터 계속해서 매서 나오고, 그리고 그 대신 SK 하이닉스 반등하는 뭐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좀 투자자분들께서 좀 많이 좀 힘드시지 않았나 싶습니다. 하지만 제가 여러분들한테 일단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거는 일단 시장에 대한 뷰는 괜찮은데 지금만 조금만 더 좀 조심하자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물론 삼성전자, 뭐 SK 하이닉스 다 좋게 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기적으로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코덱스 지금 제가 인버스를 지금 계속해서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아마 다음 주 중반 이후로 좀 풀릴 것 같으니까요. 그때 아마 시장의 어떤 반등, 그리고 금융투자 쪽에서의 어떤 매도가 아직까지는 끊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한 다음 주 정도 마무리되면 시장의 어떤 반등 가능성, 그리고 그때 저희도 레버리지나 이런 쪽으로 그 시장에 대한 방향성을 바꿀 거니까요. 지금 같은 경우는 인버스 구간 이니까 시장에 너무 덤비지 마시고 그냥 내가 매수할 게 100이다라고 하면은 한 50 정도 이런 식으로 조금은 그 비중을 줄여서 매매하는 그러한 리스크 관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라고 했는데 사실 제가 좀 우리 전문가님 자랑 아닌 자랑을 해야 되는 게 네. 저희가 무려 지난주 올림픽 네네네. 종목이었던 한화 인더스트리얼 솔루전즈 이름이 참 긴데 네. 이 종목이 저희 방송의 올림픽 종목이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사실 최근에 주도 없고 그리고 시장 내에서 테마주들만 움직이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종목 잡기가 어려운 것 같은데 이 종목이 방송 이후로 40% 가까운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자랑 짧게라도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뭐 제가 자랑하기보다는 시장에서 역시 그러니까는 가장 그 가격에 대해서 민감했던 네. 부분이 있었고요. 그리고 초반에 굉장히 좀 하락을 하고 반등을 했기 때문에 처음에 좀 매도하셨던 분들은 좀 아쉬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여러분들한테 왜 이 종목이 어떤 구간에서 매수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러한 밸류나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반영이 될 건지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좀 좋은 결과가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좀 이따가 제가 이제 히든 종목 발표하면서 여러분들한테 다시 지금 이 종목 어떻게 끌고 가야 될지 이런 부분들을 제가 자세하게 또 말씀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이 방송 끝까지 봐주시고요. 그리고 최근에 경영권이나 이런 종목들, 뭐 고려아연도 있었고요, 뭐 TA항공, 뭐 영풍정밀 이런 식의 종목도 있었는데 오늘 제가 또 가져온 종목도 경영권 관련 종목이니까요.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그 히든 종목까지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네, 사실 최근 시장의 흐름을 보자면 굉장히 답답하고 개인 투자자 입장으로서 어떻게 주식 투자를 해야 될지 고민이 되는 시점일 것 같습니다. 종목도 아무 종목이나 잡으면 안 되고요. 정말로 좋은 종목, 그 안에서도 타점도 잘 잡아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한번 도움 받아보고 싶다, 전략 같이 잡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지금 하단 QR 스캔하시고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바로 실시간 조회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장에서도 1위부터 10위까지 준비를 해뒀는데 역시나 핫한 종목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매번 빠지지 않고 나오고 나머지 종목들도 많은데 어떤 종목을 첫 번째로 꼽고 싶으신가요? 네, 오늘은 뭐 황금목 종목도 있기 때문에 네. 거기에 포함되지 않는 유한양행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한양행은 이 FDA 승인이라는 네네. 이슈가 정말 계속해서 가는 것 같아요. 오늘 장에서도 스타 종목이었잖아요. 네, 그리고 추가적으로 3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맞아요. 있다 보니까 유한양행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여러분들이 제가 이거를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요. 최근에 바이오 대형주를 매매할 때는요, 꼭 프로그램 매매를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같은 경우가 사실 분봉으로 봤을 때는 보세요. 오늘 이런 식의 오전에 좀 하락하는 모습을 좀 보였거든요. 5분봉으로 봤을 때, 자, 이 구간이 왜 하락을 했냐면요. 사실 오전에 강한 흐름으로 올라오다가 갑자기 빠졌다가 좀 하락했다가 그리고 그 다음에 반등했던 이유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프로그램 매매 때문인데요. 지금 보시면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프로그램 매매 이 구간을 제가 한번 좀 두껍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이 프로그램 매매를 보시면요. 오늘 유한양행의 주가와 거의 비슷하게 움직입니다. 그만큼 지금 바이오 쪽에서의 종목들의 움직임은 액티브 펀드 쪽에서의 움직임과 거의 유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말씀드렸던 코엑트, 바이오 헬스케어, 그다음에 뭐 타임폴리오, 그다음에 바이오 헬스케어 등 이러한 액티브 종목 ETF와 거의 동일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알테오젠 같은 종목들도 보시면, 자, 알테오젠 같은 종목들도 오늘 뭐 이러한 흐름 보이는 것은 거의 대부분 프로그램과 거의 동일하게 움직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러한 종목들이 좋긴 하지만 항상 매매할 때는 먼저 프로그램이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잘 체크를 해야지만 그 유한양행, 뭐 알테오젠 이러한 시총 큰 종목들을 매수할 때 유익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유한양행 같은 경우도 시가총액이 오르면 올를수록 코덱스 바이오 펀드 내에서 시가총액이 올라감에 따라 그 패시브 펀드, 즉 시가총액이 올라갈수록 그 비중을 더 높여야 되는 그러한 패시브 펀드 쪽에서도 들어올 수 있으니까 오히려 이 큰 종목들 있잖아요. 유한양행, 알테오젠 이런 종목들은 프로그램 그리고 이러한 종목 프로그램 매매를 잘 체크해서 매매를 하자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유한여행 같은 경우는 프로그램 매매 쪽을 잘 보면서 우리가 체크를 해보면서 주가의 흐름을 따라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유한여행 같은 경우에는 끝을 모르는 것 같습니다. FDA에 대한 이슈, 여기다가 3분기 실적이 잘 나올 것이다라는 기대감으로 인해서 오늘장에서도 추가적으로 7% 가까운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이 종목 나도 프로그램 매매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까지도 같이 지켜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면서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변동성이 있는 만큼 공략하기가 더 까다로울 것 같거든요. 함께 공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이슈도 다음 종목도 바로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다음 종목은 어떤 종목 살펴볼까요? 오늘은 바이오 쪽을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펩트론 말씀드려요. 펩트론 같은 경우에도 오늘장에서 어떻게 보면 또 부각을 받았죠. 너무나 아쉬운 종목인데요. 네. 사실 저희가 이틀 전이죠. 네. 이 권리락 전일 그때가 딱 일라일리 공시가 딱 나왔는데 그때 저희가 시간에 상한가를 잡았어요. 아, 정말요? 잡았는데 이거는 이게 아직까지도 뭐 계약 자체가 아직 된 게 아니구나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그리고 또 하나 이게 펩트론 같은 경우가 이제 권리락 전이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거 좀 유상증자에 대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좀 의도적인 거 아닌가라고 해서 그냥 상한가에 그냥 수수료만 떼고 나왔거든요. 근데 그 다음 날 정규장에서도 25% 급등했잖아요. 나는 그날도 거의 그날 상한까지 갔다 갔었고, 맞아요. 그래서 사실 되게 좀 안타까운 종목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펩트론을 봤을 때는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역시 애널리스트의 그 영향이 굉장히 크구나.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알테오젠을 강하게 믿는 그 애널리스트가 커버를 하면서 이 종목이 거기서도 또 다시 올랐거든요. 그래서 사실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바이오 투자는요, 사실 개인이 뭐 이렇게 잘 알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바이오 쪽은 애널리스트나 이런 쪽에서의 어떤 도움을 많이 받아야 되는데 그 중에서도
제가 하나의 뭐 팁이죠. 여러분들 말씀드리면 그 베스트 애널리스트를 한번 잘 추적을 하시면 여러분 투자 성과는 굉장히 좋을 수 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가 S증권사 쪽에서 펩트론을 네. 그거에 대해서 코멘트는 냈고 그리고 뭐 알테오젠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주기차게 밀고 있는데 지금 보시면 거의 시장의 주도주급으로 계속 올라오고 있거든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러한 그 애널리스트의 어떤 도움을 많이 받는 그리고 그 베스트 애널리스트가 어떤 종목을 코멘트 하는지만 잘 따라다녀도 바이오 쪽에서는 여러분들 좋은 성과 거둘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펩트론 같은 경우에는 우리 전문가님께서 좀 아쉬운 종목이라고 했는데 제일 사실 우리 투자자분들이 궁금해할 게 그때 못 잡으신 분들이라면 네. 지금 오늘장에서도 추가적으로 20% 가까운 급등세를 보였는데 네. 내일 뭐 시초가에 들어가도 되는 종목일까요? 아니면 이제는 놔줘야 되는 종목일까요? 이제 모르겠습니다. 이제는 솔직히 네. 물론 그 어떤 유상증자나 이런 부분들로 봤을 때는 네. 충분히 갈 수는 있겠으나 그러니까 흐름 자체는 좋아요. 흐름 자체는 이 N자형 패턴으로 인해서 저는 이런 흐름을 보면서 저는 뭐 신고가까지도 가능할 거라 보고는 있어요. 하지만 내가 과연 이 구간에서 잘 버틸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을 때 아무리 좋은 종목이어도 나의 어떤 깜냥이 이 종목을 담을 수 없다면 그냥 놔주는 게 좋지 않을까. 그리고 뭐 리가켄 바이오나 이런 다른 종목들도 많고요. 뭐 ABL 바이오 그러니까는 미처 이 종목만큼 가지 못했던 그런 ADC 관련 종목들도 플랫폼 관련 종목도 많으니까 오히려 그런 종목들도 다시 한번 보는 게 좋지 않을까 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펩트론에 대해서 또 전략 세워주셨습니다. 펩트론 같은 경우에는 이 일라이릴리가 찜한 기업이라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도 지금 오늘장까지도 추가적인 20% 이상 급등세를 보였는데 많은 분들이 이 종목에 대해서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더 갈지, 더 갈 수는 있습니다. 흐름 자체는 좋기 때문에 갈 수 있지만 우리가 과연 개인 투자자의 입장으로서 그걸 버틸 수 있을지가 좀 의문이 될 것 같은데요. 이 이외에도 ADC 관련된 플랫폼 관련주들 많기 때문에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면서 만약에 펩트론을 못 잡았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다른 종목들도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함께하는 방 들어와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마지막 종목도 한번 만나보도록 할게요. 마지막은 어떤 종목 들고 오셨을까요? 네, 오늘 티웨이 항공 제가 여러분들한테 다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경영권 종목으로 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타방송이지만 네. 티웨이 항공을 추천드렸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저희 히든 종목도 경영권 관련 종목으로 가지고 왔는데 자 사실 티웨이 항공이 계속해서 그 변동성이 있었어요. 네. 이러한 경영권이나 어떠한 종목들, 어떤 이슈나 재료로 여러분들이 매매하는 종목은요, 항상 뉴스가 명확하게 나오는 법은 없어요. 그래서 오히려 명확하게 나올 때는 재료 소멸로 봐야 되고요. 지금같이 최근에 제가 노란 박스권 했던 그 구간에서는요, 계속해서 뭐 티웨이 뭐 항공 뭐 한다 안 한다 뭐 이런 식의 계속이 나오면서 이 구간에서 매물 소화가 좀 됐던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이런 종목들은요, 사실 이게 좀 짧아 보이지만 마이너스 7, 8% 정도 빠진다고 하면은 조금은 그 개인 투자 입장에서는 좀은 너무 많이 빠진 거 아닌가? 뭐 좀 무서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종목들 할 때 어떤 거를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야 되냐면 자, 요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자 매매 동향을 한번 잘 보세요. 지금 보시면 계속해서 매매 동향을 봤을 때 빠질 때마다 계속해서 사모펀드나 이러한 금융투자, 이러한 단기성, 그리고 좀 세력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러한 그 매수 세력은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었어요. 그렇다고 하는 것은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러한 종목들 매수할 때는 이러한 특히 사모펀드 쪽에서의 움직임들을 잘 보셔야 된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 한 5일 동안 계속해서 하락하고 빠지고 그럴 때마다 어땠습니까? 지난 9월 19일부터 거의 한 달 내내 딱 이틀 빼놓고선 계속 매수를 했단 말이에요. 그렇다는 것은 사모펀드 쪽이나 이러한 그런 매매 동향을 잘 체크를 해서 매매를 해야 된다. 그리고 오늘 보시면 사모펀드에서 깔끔하게 차익 실현하면서 하는 모습 나와줬잖아요. 네. 그리고 나서 오늘 뭐 이런 그 약간의 상승형 도지수정 나왔는데 자 저는
오늘 기타 법인이나 사모펀드 쪽에서의 어떤 매도가 좀 나왔기 때문에 한 일정 부분 좀 눌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기타 법인 쪽에서 그 대명 소노죠. 그쪽에서 한 30% 정도를 지금 매수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끝나지는 않을 것 같다. 그래서 만약에 이 티웨이 항공 재차 매매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 요 구간이죠. 이 박스권 이 상단 쪽에서 만약에 뭐 가격을 준다라고 하면은 한번 도전해봐도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러한 매매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티웨이 항공에 대해서 또 전략 잡아주셨습니다. 오늘 장에서 경영권 이슈로 인해서 부각을 받았습니다. 티웨이 항공뿐만 아니라 티웨이 항공 관련주들 줄줄이 신고가를 경신했는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일정 부분은 눌릴 수도 있지만 우리가 고려아연 영풍정밀에서도 봤다시피 이 이슈로 인해서 여기서는 끝날 것 같지는 않거든요. 이런 종목에 대한 전략까지 한번 잡아보고 싶다. 역시나 종목은 타이밍인 것 같습니다. 언제 들어가고 빠지는지에 따라서 우리의 계좌는 또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여기에 대해서 한번 도움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저희가 두 가지의 방법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 왼편 보시면 네모난 QR코드 하나 보이실 텐데요. 휴대폰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TV 화면에 가깝게 갖다 대시기만 하시면 바로 영어로 된 주소가 하나 나올 겁니다. 손가락을 꾹 누르시면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방으로 입장 가능하시고요. 이 방법이 어렵다 싶으신 분들은 문자로도 이용 가능하십니다. 샵 3772번으로 이형석 세 글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동일하게 링크 하나 보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둘 중에 편하신 방법으로 꼭 어려운 시장 속에서도 여러분들은 승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 하락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이 점 꼭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잠시 후에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매매에 대한 기법 강의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시장에서는 흐름 잡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뭐 천하제일 잔타 대회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정도로 단기성 재료가 있는 종목들 위주로만 부각을 받고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더 개인 투자자 입장으로서는 대응하기가 까다로울 것 같은데요. 오늘 또 저희가 최대한 방송 도중에 많은 또 내용을 알려드리고 싶지만 방송 시간이 50분 제한되어 있습니다. 전문가님 혹시 저희가 방송에서 못다한 이야기 어디서 더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이제 온라인 인터넷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는데요. 자, 지금은 월요일과 금요일인데 아마 내일은 제가 감기 때문에 못하니까 내일은 좀 죄송합니다. 그렇다고 해도 제가 다음 주부터는 꼭 빠지지 않고 여러분들과 함께 할 생각이거든요. 지금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최근에 그 어떤 황금봉이나 황금봉 매매, 단기 매매 그리고 시장 관련한 내용들 다 말씀드리고 있으니까요. 인터넷 라이브 방송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자, 그리고 처음 보시는 분들한테 말씀드리면 일단 자격을 갖춘 제도권에서 애널리스트 한 전문가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알찬 정보를 제공하고 있고 그리고 성공적인 수익 투자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보는 포트폴리오나 이런 부분들은 물론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저는 지수에 대한 부분들도 굉장히 중요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코덱스 지수 투자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종목들은 탑다운 방식으로 그리고 최근에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는 테마와 정책, 재료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한테 체크를 하면서 단기적인 요 두 개는 단기적인 투자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린다라고 생각됩니다. 자, 일단 저희 그 쉬는 종목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10월 2일 날 지난주죠.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는데 자, 굉장히 깔끔하게 상승을 했다. 그런데요. 사실 우리가 상승했던 부분만 봐서 그렇지 시장 그 상황에 따라 변동성은 꽤 있었습니다. 자, 왜냐면요. 외국인들 매도가 굉장히 많았는데 자, 이게 왜 나왔냐면요. 이게 지금 하나 인더스트리얼 솔루션주예요. 그런데 제가 좀 이게 칸이 없어서 좀 하나 인더라고 한 건데 이게 원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에서 인적 분할되면서 이게 왜 있냐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가지고 있던 그 방산 펀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에서의 그 ETF 매도 물량이 나오면서 요 두 날 빠졌죠. 그리고 한 3일 정도까지 계속해서 매도가 나왔어요. 하지만 기관들과 개인들의 어떤 저가 매수세에 의해서 상승을 했던 부분. 그래서 오늘 깔끔하게 오늘 한 10몇 프로까지 오르면서 한 46,250원까지 올랐거든요. 그러면서 오늘 요 구간에서의 저항대를 맞고 한번 눌러가는 흐름이다. 그래서 단기간에 한 40% 올랐기 때문에 저희는 일부 실현하고서 추가적으로 다시 이제 저가 매수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5분봉으로 한번 볼게요. 지금 보시면 요 구간이 굉장히 매력적인 구간이었죠. 그래서 저희는 이 구간에서도 과감하게 매수를 진행했고요. 그다음에 요 구간 싹 보세요. 지금 오늘 보면 딱 요 구간입니다. 딱 여기 저항대에 딱 맞으면서 오늘 하락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지금 또 보시면 이 아랫단에서의 요 흐름 있지 않습니까? 요 아랫단에서의 계속 지지해주고 있죠? 지지해주는 흐름에서 다시 한번 반등. 그래서 저는 하나인더 같은 경우는 추가적으로 좀 다시 반등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오늘 이 종목의 가장 큰 이슈는 또 역시 프로그램이었습니다. 프로그램이 오늘 한 장중에 한 30만 주까지 오다가 요 막판에 요 구간이 뭐냐면요. 프로그램 매도가 나왔는데 오늘 무슨 날입니까? 바로 선물 옵션 만기일이죠. 이 만기 때문에 빠졌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기회라고 생각하고서 저희는 여기서 매도, 여기서 다시 재매수 이런 식의 어떤 트레이딩을 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하나인더 이거 업사이드가 더 높아 보이는데 과연 이 종목 한번 해보고 싶다라고 하신 분들은 교육방에 들어오시면 저와 함께 하실 수 있고요. 자, 요거 한번 제가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지금 보시면 하나인더스트리아 보면은 요게 이제 일별로 나온 거예요. 요거는 일별이고 요거는 이제 누적으로 보여주는 건데 지금 보시면 오늘 사모펀드 쪽에서 일부 매도가 나왔죠. 그런데 그동안 사모펀드 쪽에서는 계속해서 매수를 진행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 금융투자나 보험, 투신은 오늘 계속된 매수가 있었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추가적으로 더 어떤 기관이나 투신 쪽에서의 어떤 추가적 매수만 일어난다고 하면은 충분히 갈 수 있다. 그리고 딱 보세요. 외국인들이 지금 764만 8천 주를 매도를 하고선 그 다음부터는 추가적인 매도가 나오지 않고 있어요. 그만큼 외국인 매도는 끝났다. 그러니까 매도를 위한 매도는 끝났기 때문에 여기서 약간의 매수 트리거만 있어주면은 충분히 더 상승할 수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또 하나는 6월 날 말씀드렸던 키로셀입니다. 자, 키로셀 지금 잘 보세요. 뉴스 날짜가, 재료 날짜가 10월 8일, 10월 10일, 10월 6일. 지금 보시면 아직 가지 않은, 그러니까는 우리가 지금 바이오 쪽에서의 흐름이 굉장히 좋잖아요. 그런데 지금 리가캠, 유한양행, 다른 거 다 쫓아가 좋은데 키로셀도 이슈가 있는데 아직 얘만 반등의 어떤 박스권을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지금 뉴스가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다는 것은 이제 어느 정도 임박해 있다라는
우리 어떤 시그널로 볼 수 있습니다. 차트도 좀 딱 그렇죠. 지금 방송 공략한 이후에 사실 좀 지지부진했죠. 지지부진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종목이 뭐 강하게 뭐 하락을 했거나 뭐 그런 것도 아닙니다. 이 박스권에서의 계속 이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다는 것은 만약에 이 구간에서 한 단기적으로 요 구간에서 어떤 이슈만 나와준다라고 하면은 거래량을 동반한 상승을 통해서 강하게 반등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사실 우리가 어떠한 종목들, 이 급등하는 종목을 따라가는 거는 쉽지만 따라갔을 때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높은 가격대에서 좀 물리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하지만 지금 같은 경우는 이런 뉴스 플로우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충분히 이 가격대에서는 내가 좀 그 또아리를 틀고서 좀 지켜봐도 되지 않을까. 자, 요 딱 그거 보면 지금 요 저점 해고서 계속 지지가 나오고 있잖아요. 즉 이런 식의 상승, 즉 이게 어떤 패턴입니까? 바로 VCP 패턴, 즉 변동성 축소 패턴이기 때문에 지금 이 구간에서 된다고 하면은 한 번은 장대 한번 크게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큐로셀도 제가 이 구간에서 먼저 미리 말씀드렸지만 이제 이 종목도 꽃을 피울 때가 됐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제가 지금 시장의 포지션을 가지고 있는 게 코덱스 200 선물 인버스 2X입니다. 자, 그런데 이거 한번 보세요. 이 구간에서 8월 5일이죠. 8월 5일 날 정말 강하게 들어 올렸어요. 자, 이게 그 대칭 삼각형 스타일인데 어떤 스타일이냐면 이것처럼 밑에서 강하게 올라와서 이렇게 대칭 스타일을 하는 종목이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아래에서 강하게 하락하면서 나오는 종목이 하나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코덱스 선물 인버스 같은 경우는 이 강하게 아래에서 올라오는 종목이에요. 그러니까는 상승을 동반한 이런 그 거래량을 동반한 강한 상승을 통해 가지고 이 종목이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이 구간을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 구간 만약에 이게 마지막에 갔을 때 이렇게 갈 것이냐, 이렇게 갈 것이냐가 딱 두 가지의 경우인데 제가 많은 케이스를 봤을 때는 이 구간 있죠. 이렇게 들어 올려서 올 때는 대부분 이렇게 상승하는 경우가 좀 더 많았고 그리고 이렇게 하락하면서 오는 것들은 이렇게 하락하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 이 경우 같은 경우는 첫 번째 케이스이기 때문에 자, 이거 다 볼게요. 그러니까 지금 첫 번째 케이스 이렇게 갈 확률이 높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간다는 것은 인버스이기 때문에 시장 하락이 한 번은 좀 더 남아있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매매하는 전략 자체는 일단 내가 아는 종목을 좀 더 집중을 하자. 그리고 아는 종목에 좀 물량을 더 실는 그러한 전략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저와 같이 이러한 전략으로 종목들에 접근하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오셔서 저와 함께 이 시장 사실 저는 이 한 방은 남아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빠진다라고 하면은 이 구간이 바로 우리가 생각하는 대대상승 나올 수 있는 조건이다. 즉, 이 구간을 봤을 때는 이 상승, 하락해서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건 시장이 크게 폭락하는 경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저는 한 요 구간까지는 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만 가준다라고 해도 이것만 해도 꽤 시장 자체가 저 힘들 수 있는 구간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삼성전자가 지금 이러한 형태로 좀 빠지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제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시나리오는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이러한 전략과 같이 가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저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해서 우리 전문가님께서 올림픽 종목에 대한 리뷰와 더불어서 시장에 대한 전략까지도 간략하게 짚어주셨습니다. 어렵지만 그래도 마지막 한 방은 남아있을 것 같은 시장이라고 했는데 이 안에서 한번 돌파구 찾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오늘 또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하셔서 앞으로 시장 어렵지만 그 속에서도 꼭 한번 전략 세워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가지의 방법 준비를 해뒀는데요. 지금 화면 왼편 보시면 네모난 QR코드 하나 보이실 겁니다. 휴대폰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TV 화면에
가깝게 갖다 대시기만 하시면 영어로 된 주소 하나 보이실 거고요. 이 방법이 어렵다 싶으신 분들은 문자로도 이용 가능하십니다. 샵 3772번으로 이형석 세 글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함께 할 수 있는 공간 들어오실 수 있는 링크 동일하게 보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둘 중에 편하신 방법으로 꼭 한번 우리 전문가님의 전략 같이 받아보시면서 앞으로 시장 상승을 하든 하락을 하든 간에 여러분들은 꼭 좋은 또 계좌의 상승 흐름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올림픽 종목에 대한 리뷰 들어봤는데요. 또 우리 전문가님께서 오늘 최근 시장에 맞는 그런 매매 기법 강의까지도 하신다라고 했는데 오늘장에서 전문가님 저희가 이렇게 단기적인 시장의 흐름이 있을 때는 어떤 기법을 사용을 해야 될지 정말로 궁금한데 자, 일단 굉장히 어려운 시장 속에서 참 단기 위주로 이렇게 시장의 흐름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과연 이때 우리가 또 어떤 또 시장의 전략을 세워야 될지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잠시 저희가 또 취지를 통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깐 여러분과 함께하기 위해서 잠깐 시간 보냈고요. 자, 단타 매매 기법 한번 황금봉 여러분들과 함께 계속하고 있는데요. 자, 오늘 이 황금봉 관련해서 어떤 이슈도 있고 그리고 내가 어떻게 매매를 해야 되는지에 따라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자, 황금봉 기법 이제 뭐 제 방송 많이 보신 분들은 이제 알 수 있겠죠. 5분봉. 자, 차트 내에서 5분봉에서 황금봉을 찾는다가 일단은 가장 먼저 여러분들이 체크해야 될 부분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황금봉의 중심선이 바로 여러분들의 매수가가 된다. 그리고 나서 항상 오늘 제가 뒤편에서 말씀드리겠지만 황금봉 기법으로 매매를 할 때는요. 항상 매수가 되자마자 3%대에 바로 매도를 걸어두세요. 왜냐하면 이 종목군들 같은 경우가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고 그리고 위아래 변동성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단기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이런 말씀 하시대요. 나는 단기 트레이딩을 조금 안전하게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데 그런 건 없습니다. 단기라는 것은 내가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빠르게 매매하는데 거기는 당연히 리스크가 있을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빠르게 대처할 수가 없다면 여러분들이 항상 3%대 매도 이러한 부분들을 잘 체크를 하자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굉장히 쉽죠. 첫 번째 황금봉 찾고요. 그리고 두 번째 황금봉에서 중심선에서 매수 그리고 바로 3%대에 걸어두면 여기서도 체크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여기서도 매매가 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좀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분들이 꼭 필요한 전략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한테는 이 황금봉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그 HTS에는 기본적으로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파일과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다 제공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들어오셔서 신청만 해주시면 여러분들한테 무료로 그리고 영원히 여러분들한테 영원히 여러분들이 가져가는 그러한 무기를 갖게 되니까요. 꼭 오셔가지고 황금봉에 대한 그 마법 같은 황금봉을 잘 겪어보시자. 자, 그래서 제가 오늘 보락 같은 거를 한번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황금봉은 알겠다. 그런데 내가 종목 선정은 어떻게 하느냐. 이거 그냥 뭐 내가 하나하나씩 다 찾아야 되느냐라고 생각하는데요. 자, 일단 황금봉 자체가 이 어떤 거에 기반을 두고 있냐면 수급과 그리고 상승률에 따라 나온 종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일단은 이렇게 수급이 들어온 종목군에서 여러분 체크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게 지금 키움증권을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키움증권에 실시간 종목 상위 종목군들이 있어요. 거기서 여러분들이 종목을 캐치하는 게 가장 빠르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황금봉 같은 게 보락 같은 경우는 그 전날 어떻습니까? 이렇게 지금 상한가 흐름을 보여주고 있었죠. 그런데 이날이 어땠습니까? 10월 8일 날 나와줬고요. 그리고 10월 10일 날 이렇게 하는 것은
이 자체 그 재료 이슈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는 거잖아요. 자, 황금봉이 가장 잘 먹히는 종목은요. 바로 다음과 같이 재료가 계속해서 이어지는 종목군이 굉장히 잘 맞다. 자, 한번 보시면 자, 여기 이 첫날 보시죠. 원래 여기서 상한가 갔었고, 그리고 이 두 번째 오늘 갭 상승을 하면서 자, 잘 보세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항상 말씀드렸다는 게 이러한 상승 후에 바로 이러한 횡보 구간을 잘 봐야 된다라고 했잖아요. 이때가 물량 소화가 잘 되면서 그리고 나서 물량 소화가 됐을 때 첫 번째로 물량 수급이 확 들어오죠. 그리고 나서 또 어떻습니까? 바로 이 구간에서 조금 더 진행되고 있다가 바로 두 번째 황금봉 들어오면서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요 황금봉 바로 1,500원대에서 여러분들이 이걸 따라가지 마세요. 이걸 따라가지 마시고 항상 기다리세요. 기다린다고 하면은 어떻습니까? 상승 후 하락. 왜냐? 이게 지금 아까 일봉을 보셨잖아요. 이만큼 상승한 흐름이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내가 더 따라가서 한다는 것은 가격을 높게 사면 높게 살수록 여러분들이 가져갈 수 있는 리스크는 커지니까 여기서의 매수보다는 오히려 이렇게 눌렸을 때 어떻습니까? 깔끔하게 한번 터치하고서 상승. 그럼 여기서도 일단 3%는 무조건 나와줬죠. 그리고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첫 번째 황금봉, 두 번째 황금봉, 세 번째 황금봉이 나왔다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두 번째 황금봉에서 안 잡히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세 번째 황금봉에서 체크를 하라고 했죠. 그리고 나서 체크되고 나서 약간의 여기 살짝 눌렸었는데 자, 보세요. 이게 또 중요한 겁니다. 만약에 세 번째 황금봉 중심선에서 매수가 됐는데 하락을 했다. 그때 제가 여러분한테 어떤 말을 했죠? 두 번째 황금봉 중심선에서 이걸 깨냐 안 깨냐를 잘 보라 그랬죠. 보세요. 깨지 않고 그대로 수급이 올라오면서 이것만 해도 큰 벌써 7, 8% 이상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 구간에서 매수했다면 오늘 한 10%, 12% 정도 수익을 거둘 수 있는 그러니까 사실 많은 분들이 이런 종목군들을 많이 매매를 하고 싶어 하세요. 그런데 어떻게 이 종목군들을 그냥 사고 가만히 있어야 되냐, 뭐 그렇다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하겠지만 다음과 같이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정해 드리는 이런 것들만 여러분들이 잘 체크하시면은 좋은 수익 거둘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서도 코퍼스 코리아 첫 번째, 두 번째 요즘에 어떤 그 흐름 자체가 한 세 번째 정도에 좀 그런 것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도 깔끔하게 코퍼스 코리아도 나와줬고요. 그리고 자, MSC 있습니다. 자, MSC 같은 경우가 흑백요리사 MSC 같은 경우가 흑백요리사 식품 품절에서 키푸드 뭐 이거 내용이 있었잖아요. 그만큼 이슈가 있는 종목군들이 좋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황금목 종목을 못 고른다라고 하면은 특징주에서 여러분들이 고르시면 되고요. 이걸 특징주 어떻게 하냐 모르겠다 싶으면 HTS에서요. 뉴스 항목에 여러분들이 특징주라고 치면은 그날 특징주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뉴스들을 체크해 주시고요. 그리고 잘 보시면 오늘 이 뉴스 같은 것도 시간대가 중요해요. 1시 35분에 나왔잖아요. 지금 딱 보시면 첫 번째 오늘 황금봉 오전부터 나왔고요. 두 번째 황금봉 나왔고 근데 이 구간에서 눌렸어요. 그런데 잘 보셔야 돼요. 눌리지만 이 구간 첫 번째 황금봉 중심선을 하회하지 않고서 지지를 해줍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러면 황금봉이 내가 손절이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지? 라고 생각했을 때 딱 정해지잖아요. 첫 번째 황금봉 중심선에서 만약에 하회됐을 때 깔끔하게 그냥 나 여기서 손절 칠래. 그러니까 이런 식의 어떤 기준을 마련을 하고 이러한 급등주를 매매해야지. 대부분이 보시면 어떻게 하시냐면 그냥 급등주 사놓고 있다가 올라가면 계속 올라가는 거 그냥 가만히 있어서 수익 낮은데 그 반대도 계속해서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첫 번째, 두 번째 기준을 정해준다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리고 나서 이거 보십시오. 깨지 않고 다시 상승하고 있다가 다시
이 수급이 들어오면서 이 구간에서 상승. 그러면 나는 여기서 매수했다고 하면은 여기서 충분히 3% 이상 나와줬죠. 그리고 나서 추가적인 상승으로서 내가 만약에 여기서 정리를 하지 못했다라고 하면은 이 구간에서 하면은 오늘같이 MSC 같은 경우는 한 20% 정도 수익률이 나왔을 수 있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뭐 이지 같은 경우도 오늘 매수 빠르게 상승 그리고 하락. 그러니까는 이런 것들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강하게 좀 이게 사자마자 바로 매수와 매도를 동시에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만 제대로 했었어도 그냥 이게 역시 5% 순식간에 일어났거든요. 그러니까 5분 만에 한 5% 정도 수익 날 수 있는 건데 많은 분들이 그냥 보고 있다가 끝났는 경우가 있으니까 이런 경우 때문에 여러분들이 5%에 바로 3%에 또 걸어놓으면 되고요. 자, 그리고 지금 제가 뭐 오늘 같은 경우 저도 실수했던 부분들을 한번 말씀드리냐면요. 네, 보시면 파로사이 같은 경우가 오늘 오전에 강하게 들어왔어요. 근데 제가 사실 조금 자만했죠. 그래서 원래는 이 한 번 더 기다렸어야 되는데 오늘 파로사이 바이오 특히 이 AI 쪽에서의 어떤 좋은 흐름이 있었잖아요. 왜냐하면 그 노벨상 타신 분들이 바로 AI를 이용해서 했는데 파로사이 바이오 같은 경우가 AI 바이오 쪽이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것들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그냥 제가 미리 들어간 거죠. 그래서 요 구간에서 하락을 했지만 자 보세요. 그렇다 하더라도 오늘 요 구간에서 아직 끝났기 때문에 저는 조금 더 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 같은 실수를 하지 마셔라라고 해서 요거는 제가 예시로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황금봉에 대한 부분들 계속해서 디테일한 부분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으니까 황금봉 여러분들 이러한 단기적 시장에서 같이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교육방에 들어오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오늘 이제 올림픽 종목인데요. 바로 호전 실업입니다. 호전 실업 같은 경우는 그 ODM, 그러니까는 우리가 하는 뭐 노스페이스, 언더아머 이런 쪽에서의 그 옷을 만들어주는 그런 업체인데 사실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좋아요. 자, 보시면 거의 4천억대예요. 그러니까는 3천억 이게 지금 10억대니까 4천억인데 자 4천억대 그리고 지금 이익 자체도 거의 뭐 한 300억 정도 나오는데 지금 시가총액은 1,000억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을 가지고 있는 주주들 입장에서는 야 이거 너무 저평가된 거 아니냐. 그래서 무슨 배당을 늘리거나 자사주를 소각한다거나 뭐 이런 부분들을 요구를 하게 된 거죠. 자, 그래서 지금 호전실업 같은 경우가 주주 환원 요구 물론 그렇다고 해가지고 뭐 대표이사 내려와라 뭐 그런 건 아니고 주주 환원 요구를 좀 강하게 하고 있고 그리고 소액 주주가 뭐 이사 선생님 주총 요구 뭐 이런 것들을 하면서 경영권에 대한 어떤 압박을 좀 하고 있는데 물론 다른 것들보다는 좀 달라요. 왜냐하면 다른 종목들 같은 경우에서는 그러니까는 회사 대 회사로 하겠지만 이거는 회사 대 개인 간의 어떤 투자 부딪힘이기 때문에 다른 것들보다는 약할 수는 있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오랜만에 이 종목을 보시면 굉장히 오랜만에 그 수급이 들어온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개인들이 요구하는 것들은 바로 가능 이익과 현금, 시총이 780밖에 안 되는데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좀 회사를 잘 해달라, 바로 그런 얘기고요. 자, 그리고 지금 보시면 자 보세요. 요 구간에서 지금 횡보하다가 최근에 강하게 거래가 다 들어온 이후로 지금 요 상승의 어떤 반 정도에서 지금 도지성 흐름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요 구간에서 다시 한번 좀 반등이 좀 나올 수 있지 않나. 왜냐하면 이거 보세요. 이게 지금 주봉이거든요. 주봉을 봤을 때 상장한 이후로 지금 거의 최저가 부근이에요. 그런데 실적은 늘어나고 있고 지금 여기 보시면 작년 2022년 9월 달부터 요 박스권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어느 정도 요 구간에서 살짝 주봉으로서 정배열을 만들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전체적으로 여기에서 뚫어주는 흐름만 다시 한번 나와주려면 올라갈 수 있을 거라 보고 있고요. 자,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내일 매매 전략을 하면 시초가 매수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매도가는요 한 12,000원 정도 보고 있고요. 그리고 손절가는 7,500원 정도로 좀 짧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올림픽 종목까지 들어봤는데 추가적인 전략은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면서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단에 또 방법 나오고 있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전문가님, 저희가 시간 관계상 여기서 마무리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제공하는 정보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알차고 유익한 내용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